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미증시 먼저 볼게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5일 동안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냥 거의 이 16,000포인트 바로 위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때부터 움직였으니까 거의 3월부터 솔직히 계속 횡보만 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번 5일 동안은 좀 이슈가 많았죠. 이란 이슈도 있었고, CPI, PPI 등등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와중에 어쨌든 간에 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은 양호했었다.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요일날 좀 빠졌으니까 월요일날 국장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주말 중 오늘이죠. 오늘 이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뉴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지지해야 되는 라인을 좀 지지는 했어요.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전부터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이 요 라인이다. 2700포인트. 자, 2700포인트. 요게 좀 중요한 라인이었죠. 이 빨간 색깔 라인이. 그리고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파란 색깔 선.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저점을 올려주는 그 라인들이다. 거기가 이제 맞물리는 곳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 구간을 지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목요일 날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개파락을 좀 세게 했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우선 시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7%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종가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려서 0.07%까지 올려놓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나쁘게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는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를 다시 지지를 해줄지 봐야 되지만 이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개파락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개파락 후에 목요일처럼 끌어올리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우선은 60선이 올라온다고 가정했을 때 60선이 좀 더 올라오겠죠. 여기까지. 그랬을 때 26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포인트 정도는 우선은 먹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걸까지 무너뜨린다, 여기까지 무너뜨린다 라고 하면은 이 라인을 이제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조금 더 길게 뽑아보면은 자, 요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자, 그랬을 때는 요 구간 안에서 어쨌든 간에 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요 구간 안에서.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려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더 이상 확전을 벌이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조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이따 뉴스에서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증시자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증시자금은 신용 같은 경우는 뭐 19조 4천 그전에도 뭐 19조 5천 정도 했으니까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55조. 그 전에도 뭐 52조 이랬다가 여기 보면 55, 55, 여기 56, 56 뭐 이랬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도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자, 그때 이제 신용 잔고가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하락하고서 되돌림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랬을 때는 신용 잔고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하락을 하고 또 추가 하락을 하고 또 추가 하락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신용 잔고가 늘다가 이제 반대매매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 리스크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적으로 볼 정도는 아니에요. 신용 잔고나 이런 게. 자, 그리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그래도 환율이 그렇게 올라옴에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좀 꾸준히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 좀 이탈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금투 이탈이어서 뭐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아요. 저는 잠시만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그래서 금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나머지를 봤을 때는 연기금이 뭐 그렇게 이탈하는 모습은 없죠. 아직까지는. 그럼 뭐 사모도 그렇게 크게 이탈하는 것도 없고 환율이 올랐음에 불구하고 외국인도 현물을 좀 사주니까 양호했었다.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좀 보여져요. 선물 같은 경우는 원래 전에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하고 현물을 같이 막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외국인이 금요일날 1조 2천억 가까이 지금 이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전에도 거의 뭐 한 5천억 정도 이탈하는 모습이었어요. 기관이 이탈했지만 기관이 어느 정도 또 선물을 받아내면서 적당히 좀 받쳐주는 그 정도로 마감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수급도 좀 중요하고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설마 개인들만 도망갈지 거기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올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외국인은 선물을 이만큼 던졌기 때문에 거진 2조 가까이 던졌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2조 넘게 던졌죠. 그 정도를 던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다만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 더 이상 추가적인 확전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는 좀 리스크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되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전쟁이 이제 딱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시장이 출렁출렁거려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며칠 지나면은 그냥 전쟁 터졌구나 하고 그냥 말아요, 시장은. 그래서 요 구간을 봤을 때는 월요일부터 월화 정도 안에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좀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봐주시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살려 올라가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코스닥까지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충분히 하락을 했어요. 두 개의 라인 이제 평행선이거든요. 평행선인데, 자 여기 지지받았었고 여기 지지받았었고, 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지지받아야 되는데 의미 있는 자리인 835포인트 이쪽이 라인이 하나 있죠. 얘네가 맞물리는 자리죠. 코스피도 이 맞물리는 자리에선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를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위에서도 지금 저항 맞고 지금 저항 맞고 저항 맞았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이란 이슈가 있으니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만 지지를 잘해주면은 이제 반등 구간 다시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선 CPI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나왔죠. CPI 안 좋게 나왔고, CPI가 안 좋게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왔던 PPI에서는 그래도 CPI를 생각했기 때문에 CPI를 보니까 PPI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그거보단 좀 양호했던 게 PPI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PPI 때 조금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지표 자체는 안 좋게 나왔으니까 6월 달에 피벗하겠다는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동결 전망은 사실상 6월 달은 81%로 이제 거의 동결이다, 6월도. 그러면 7월에 하냐 아니면 9월에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좀 깊이 있게 보면은, 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원래 YOY 같은 경우에는 3.4%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3.5%가 나왔던 거고요. 0.3을 예상을 했는데 0.4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달에 3.2였어요. 전달에 3.2였었는데 3.2에서 3.5로 올라간 거죠. 이 전달 3.2도 이렇게 인플레가 내려오다가 옆으로 횡보하면 3.2였어요. 그 전달도 제가 기억하기에 3.2였고 이번에도 3.2였던 것 같아요. 지난달이. 그러고 이번에 이제 3.5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가 다시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도 0.4 아니 3.7을 받는데 3.8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 여기도 MOM 같은 경우도 0.3을 받는데 0.4까지 올라오는 모습,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PPI도 안 좋을 거야 라고들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었어요. PPI가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자, 생산자 물가지수 YY를 보게 되면은 2.2를 예상을 했는데 2.1까지 올라갔어요. 어쨌든 간에 1.6에서 올라간 건 맞거든요. 올라간 건 맞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는 그럼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반응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MOM 같은 경우에 0.3을 예상을 했는데 0.2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CPI를 보고서 이제 PPI를 보니까, CPI를 봤을 때는 PPI가 이것도 넘겠구나, 예상치를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그거만큼은 안 넘어가지고 시장이 약간 환호했었던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드와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71.7%예요. 근데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터졌으니까 뭐 거의 80% 90%까지 올라가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7월 달 돼야지, 7월 달에 이제 44% 확률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전쟁 얘기를 계속 제가 드렸잖아요.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크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아직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제 전쟁 나기 직전에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란한테 보복 공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제 유가가 엄청 올랐고 금값도 엄청 올랐고 환율도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왜냐면은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달러로 이제 수요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화 가치는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가 오르고 금값 오르고, 그리고 채권 금리 오르고 그리고 환율 오르고 뭐 다 올랐어요. 뭐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었었죠. 근데 이 최악이 전쟁 전에 이제 최악이었잖아요. 전에 전쟁을 했죠. 지금 어쨌든 간에 미사일 날리고 뭐 드론 날리고 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할지, 만약에 안 하고 마무리되면 얘네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꺾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꺾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전쟁을 세게 안 하네? 안전자산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네? 이러면은, 저가 매수 들어가야지. 약간 요럴 수가 있거든요. 요게 좀 기대가 좀 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더 커지는지, 그 얘기는 이제 이어서 계속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늘 새벽이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갖다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일하고 드론 해가지고 여기는 300대라고 하네요. 200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300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2일 만에 이제 발사를 했고요. 이제 보복을 갖다 시작을 했다. 근데 사실상 이 보복 내용에서 이미 잠시만요. 이 보복 내용에서 이미 이 날렸었던 200여 발을 갖다가 거의 99% 요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웬만한 거 거의 다 막아냈고요. 전부 다 막아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보복을 하겠다, 약간 요런 내용이 있어요. 요게 좀 최악이에요. 재보복만 없다라면은 시장은 나름 그래도 환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뉴스를 계속 주말 동안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미사일 날리고 드론 날렸을 때 위에 있었던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을 좀 가세하는 모습, 뭐 골란구원에서 로켓을 좀 날렸다, 이 정도가 있었고요. 예멘의 그 후티 반군들도 공격한다고 했었거든요. 후티 반군들도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무인기 공격을 시작을 했었다, 이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200에서 300발 날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자 이제 문제는 종결이 됐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필요했었어요. 이란과 전쟁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더 키우긴 싫은데, 이 구간에서 중동 안에서 중동 전쟁을 더 키우기는 싫은데, 본인들의 대사관이 폭격을 맞았고,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뭔가를 보여주긴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대리 세력만으로 공격을 갖다가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직접 공격으로 뭔가 미사일을 좀 날려야 되는데, 뭐 뻔한 대로 날려가지고 일부러 99% 맞게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 타격도 못 주는 상황으로 거의 끝나면서, 어쨌든 미사일은 우린 날렸으니까 할 만큼 했다, 약간 요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걔네들은. 자, 그래서 문제가 종결됐다면서 추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좀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재보복을 했을 때는 또 이란은 또 공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더 일어날지, 아니면은 바이든이랑 어떻게 이스라엘이랑 뭐 EU 국가들이 좀 진정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좀 진정이 될지, 그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UN 주재에 있는 이란 대표부 이쪽에서는 14일 날 X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란의 군사적 행동은 뭐 다마스쿠스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란의 외교 근거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사관 공격한 거에 대해서 그냥 대응한 거다. 그러고서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 안 하겠다. 니네가 더 이상 뭐 말 안 하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쏠 만큼 쐈고 딱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 그만하자, 이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더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다음 주는 더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진정이 되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 뭐 환율, 그리고 채권 뭐 다 올라왔잖아요. 금값부터. 걔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종결이 된다라면은 그냥 바로 꼬꾸라질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시 위험 자산으로 또 돈이 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안 끝났다는 내용을 갖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자, 우크라이나가 또 자포리자 원전을 갖다 공격을 했다, 이거는 핵 테러를 시작한 거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을 했죠, 에너지 시설을. 이게 진짜라면은. 자, 그러자 이제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도 반격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또 공격을 합니다. 준만큼 그대로 되갚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날이 좀 풀리니까, 자, 우크라이나에 다시 러시아 탱크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영원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은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떤 지표에서는 바이든이 한 4% 정도 우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또 최근 뉴스로 보니까 또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46%고 바이든이 45%로 거의 초접전이다, 지금 초접전이다 해가지고 요 내용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로 가는지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요 정도로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초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최악이죠.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여길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강하게 치고 눌림 줬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대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고서 공격이 더 이상 안 나온다. 이렇게 눌림 나는데 공격이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지지부진한다 하면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란이 어쨌든 간에 저는 좀 다행인 거는 공격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야 라고 얘기한 게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원래 여기였었죠, 사실상. 자, 4.3. 자, 여기 4.3 라인, 그리고 여기 4.3 라인, 여기 4.3 라인, 여기를 넘으면 안 됐어요, 원래는. 자, 그 라인을 넘어섰고, 그래서 4.3에서 4.4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요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강한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국채금리에서도 좀 움직였었던 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예요. 여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어쨌든 간에 CPI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우려가 좀 떨어지면 얘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4.3에서 4.4 사이가 이제 지지와 저항 라인인데 이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만큼 이제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까지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오버슈팅이 좀 있어요, 솔직히. 환율 같은 경우는 원래 1360원. 자, 요 라인이 이제 마지노였어요, 사실. 여기. 그래서 요 라인만큼은 안 넘겠지. 라고 했는데 1360원을 넘어선 다음부터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1380원까지도 건드리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란과 이스라엘 추가 이렇게 보복 전쟁을 갖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건 강하게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을 했죠. 달러 인덱스도 안전자산이니까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그쪽이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원화 가치가 이제 박살이 난 건데 얘네가 크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도 지금 최근에 좀 여기저기 얘기 나오는 것들이 좀 오버슈팅을 한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투기 세력이 좀 붙었다는 거죠. 전쟁 이슈 하나 붙었으니까. 자,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달러 인덱스 빠지면은 얘네는 진짜 급격하게 빠르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또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월화 중에 뭔가 좀 걔네 둘 사이에 더 이상 이제 막 뭔가 좀 과열되는 이런 양상을 갖다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걸 기반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전쟁 전에 많이 오르니까 전쟁 전에 많이 오르고 전쟁 후에 하루 이틀 3일이면 거의 진정이 돼요. 웬만해서 전쟁을 계속해도 우크라이나 때 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때 전쟁 할 거야 하면서 막 탱크 움직이고 뭐 하면은 막 이러고 막 올라가다가 전쟁 터졌네 하고서 진짜 터졌네 하고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쭉 빠지죠.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본다 하더라도 월화수 정도 보고 있고요. 진짜 많이 보더라도 걔네 둘이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지금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도 하나만 띄우고 올게요. 오늘 영상을 갖다 계속 중간중간에 좀 많이 멈추는데 목 때문에. 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이렇게 먹고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자 지구를 다 밀어내고 여기가 이제 라파 정도 있을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게 라파 정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조그마하게 라파 정도가 하나 있고 막 그럴 건데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다 먹은 거죠. 아래로 쫙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레바논 위에 이제 헤즈볼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여기로 쏘는 거고 그리고 시리아 근처에서 지금 그 걔네들 어디야? 누구야? 그 후티 애들이 지금 이제 쏘고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땅에 붙어 있었어요. 가자지구 역시나 땅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탱크가 가고 뭐가 가고 막 갈 수 있는데 요르단도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끼고 싶지 않아 해요. 전부 다 주변국들이. 중동 전쟁을 왜 일으켜 여기서 왜 그 난리를 쳐 약간 요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라크도 역시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이걸 갖다 키워. 근데 싸움의 주체는 누구냐? 여기 이스라엘 여기랑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여기 있어요. 이란이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 여기 있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날려도 이걸 다 건너가야 되고 드론을 날리더라도 드론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직접 타격이 쉽지가 않아요. 무슨 뭐 핵을 쏠 거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날라오는 걸 갖다 거의 다 요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날라오니까 다 보이잖아요 이미. 다 보고서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9%가 거의 다 막혔던 거고. 자, 그래가지고 뭐 직접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에다가 이란 병력을 갖다 집어넣는 걸 얘네들이 오케이 할 리도 없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미사일만 날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세게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붙어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좀 오래 가죠. 전쟁이 오래 가는데 이렇게는 좀 오래 가기 쉽지가 않아요. 자,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러시아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계속 가는 거지. 만약에 막 여기 체코 이런 데랑 러시아랑 싸운다고 하면 이거 오래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자, 개인적인 생각은 이란하고 얘네는 그냥 말싸움 또 할 거예요. 왜냐면은 12일이나 걸렸어요, 얘네 한 번 공격하는데 12일이나 걸렸고, 자기네 대사관이 무너졌음에도 12일 동안 고민하다가 날린 게 300발이고, 그 300발 이후에 바로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다 했다. 바로 이걸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도 전쟁을. 근데 이스라엘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이란을. 계속 뭔가를 좀 터트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런 식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여기 이스라엘에 터졌던 가자지구 이쪽처럼 이렇게 오래 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냥 말싸움은 좀 계속 있을 거는 같아요. 말싸움 하는 식으로 뭐 폭격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규탄하고 뭐 하고 하지마 하고, 그리고 또 한번 모였다가 뭐 중재해줬다가 약간 요런 식의 움직임 정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얘네들이 좀 진정되는지, 뭐 이제 환율, 그리고 유가, 그리고 채권 금리, 그리고 금값 이런 애들이 좀 진정이 되는지. 그럼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돈이 좀 빠져나오면은 그럼 위험자산이 다시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하게 그렇게 강한 지표들 나올 만한 건 없어요. 보셔야 될 거는 실적들인데, 아직까지는 지난주도 이제 금융권들 실적이 좀 나오긴 했는데 미장에서 아직 금융권 며칠 더 남았죠. 자, 골드만삭스 있고, 그리고 찰스 슈왑, 요 정도 좀 뱅크 쪽 은행들 금융권들 좀 발표가 있고요. 월요일날, 화요일까지도 은행이 있어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이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몇 가지는 금융권들 좀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일부터 이제 슬슬 반도체들이 나옵니다. ASML, 그리고 뭐 TSMC, 그리고 넷플릭스. 뭐 그 다음 주 가면은 이제 뭐 테슬라부터 걔네들 쭉 나오겠죠. 뭐 빅테크들 이제 쭉쭉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월화 동안에 만약에 전쟁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터지지가 않는다. 근데 얘네들 실적이 수요일부터 좋다. 그러면은 눌림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눌림을 갖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저 상황이랑 안전자산들의 움직임 상황을 보시면서 한번 캐치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보다는 오히려 이번 주가 저는 더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지난주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걸 갖다 기다리다 보면 계속 사람들은 쫄아 있어가지고 계속 내려오거든요. 매도세가 계속 강해지거든요. 근데 요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터지면은 마무리 하고 이렇게 딱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걸 좀 이제는 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추가로 지표가 좀 뭐가 있는지 보니까,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좀 나오는데 요 정도 하나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근원 소매 판매랑 이쪽이랑 해가지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본다면은 국채금리들 입찰되는 것까지도 보시면은 그건 좋아요. 자, 지난주였었나? 10년물이었나 20년물 그거 입찰하는데 숫자가 좀 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예를 들어 5.2% 이러면은 막 5.4%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더 높게 계약을 했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국채 입찰을 갖다가 얼만큼 잘 되는지, 이 가격이 그대로 잘 되면은 시장에서 이 가격이 그냥 잘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걸 보면은. 근데 이제 얘네가 안 좋게 예상치보다 더, 전달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이게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금리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 그리고 쭉 보면은 파월 발언이 하나 있거든요. 자, 연준 파월 연설 하나 있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뭐 연설 조금씩 있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 그리고 채권 어디갔어? 자, 20년물 채권 입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거 하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 채권이 이제 좀 진정이 되면은 전달보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잘 나오는지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채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연설 또 있네요. 보스틱 또 있고. 근데 이 연설은 지난주에 이미 한번 해먹어가지고 연설로 이제 더 박살 내겠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약간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영상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서 감사합니다.